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3월달이 거의 다 갔습니다. 오늘이 3월 28일인데 이번 주가 3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2월달 가면서 소감을 올린 게 있는데 2월달이 생각보다 최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월달은 최악이었는데 2월달은 최악일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았다. 이제 3월달을 이제 돌이켜보면 3월달이 다 갔으니까 3월달은 변호사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새학기 시작 같은 달이에요. 물론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재판이 좀 많아지거든요. 2월달은 법원 인사처리라 재판이 별로 안 잡히기 때문에 고용 변호사님들이야 모르겠지만 저 같은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이 한 해의 시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1월달, 2월달보다 3월달이 더 중요해요. 3월달에 출발이 괜찮냐 이게 기분을 많이 좌우하는데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저는 최악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악이 아니면 된다. 여튼간에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3월이 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주를 좀 마셨어요. 홈스를 좀 하다가 한 잔 먹겠습니다. 건배. 다음 달이 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는 별로 정치 관련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저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저는 대학교 전공이 원래는 정치학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학교에서 법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저는 학부가 정치학사, 법학사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서초동 주변에서 소소하게 살다 보니까 사무실 유지하고 저의 삶을 유지하는 거에 급급한 나머지 정치에 대해서는 좀 저도 한때는 정치인이 돼야겠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꿈을 버렸는지는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치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좀 있죠.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걸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다른 걸 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항상 승패를 맞이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건 뭐라건 간에 어느 순간이 되면 지겹잖아요.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치는 입법을 하는 데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았지만 아직은 저는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총선인데 저는 그 총선 결과가 앞으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쪽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변호사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정치 쪽에 나가 있는 변호사 중에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같지도 않은 변호사들도 좀 있어요. 특히 어떤 모 정당의 그 비례대표 후보인가? 그 변호사를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 수임료를 9천만 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건을 수임료를 9천만 원을 약정을 하고 선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은 만약에 저한테 누가 의뢰를 한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보면 알거든요. 절대 안 되는 사건이거든. 근데 그런 사건을 어떻게 된다고 수임을 해가지고 수임료를 9천만 원이나 약정을 하고 게다가 선수금을 2천만 원? 야,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나요? 시험은 뭐 언제 합격을 했고 경력이 어떻고 이런 거 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알아보고 나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주고 약정을 체결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정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한 명만 만나보지 말고
적어도 한 서너 명은 만나보세요.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를 시켜준다면야 그렇게 수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없는데 그냥 뭐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변호사를 만약에 찾아간다면 최소한 변호사를 한 3, 4명을 만나보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린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